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은 진짜 짤막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는 더현대 서울, 그리고 일요일에는 성수동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팝업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을 연달아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재미나게 본 거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미래 방향과 엮어가지고 또 한번 인사이트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재밌게 본 팝업은 이 신발 팝업이었어요. 7, 8 언더라는 브랜드인데 전 처음 봤거든요. 밑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리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팝업 스토어 공간 역시도 그래서 재밌죠. 이렇게 조형물들이 밑창을 모티브로 해서 나와 있고 다른 신발들 다 이런 모양이에요. 마치 다리가 달려있는 것 같은 여러 디자인이 있고 또 재미난 점은 뭐냐면은 젊은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발들을 내놓더라고요. 신발과 작가 이런 식으로의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와 사업자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참 많아지는 것이 요즘 시대 그리고 앞으로까지 이어질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만의 색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거나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관련 의자나 장식 인테리어를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업체 의뢰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겠죠. 그래서 이런 팝업 스토어가 상생의 길도 열어준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요즘 팝업 스토어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자, 그리고 또 똑같은 공간 안에서 플로피라는 소품샵이 팝업을 열었는데 여기도 재밌었어요. 자, 저기에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기 책장이 있는데 저게 책이 꽂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수건이에요. 자, 수건을 접었을 때 이 부분에 타이틀 같은 걸 적어 놔가지고 마치 책처럼 수건, 그 수납함에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책처럼 포장을 해서 주는 그러한 상품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책처럼 꽂을 수 있는 수건. 이러한 아이디어로 외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앞으로 미래 방향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큰 초기 창업금은 들지는 않겠죠. 홈페이지라든지 팝업 등으로 소량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 상점에서는 이런 것도 팔아요. 아예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손수건 키링입니다. 가방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문고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상품도 파는데 참 재밌었어요. 플로피라는 상점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뭐라고 적어놨냐? 깨끗한 몸과 마음에서 반짝이는 영감이 피어납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요즘에 기업에 들어가도 의욕 없이 일하는 사람들,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나만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게 혹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돈벌이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소품 팝업입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야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 핸드폰 케이스거든요. 다 야채를 모티브로 한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특이한 그런 상점이었어요. 자, 근데 이 케이스를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은 실제로 과일들, 야채들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걸 사진 찍어서 케이스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어버드 꽂는 곳이라든지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여러 굿즈들을 만드는 아주 독특한 소품 제작 업체였습니다. 여기에서 토끼 모양의 키링도 파는데 굉장히 귀엽죠. 근데 여기 있는 헤어밴드라든지 가방 같은 것들은 또 따로 사가지고 입히는 재미가 있는 그런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 이니미니라고 하는 과일 채소 상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패키지를 지향한다고까지 해놨는데 채식, 친환경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컨셉이 참 재미난 것이죠. 자, 그리고 팝업을 돌아다니면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요즘에 진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대단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 레오제이라고 해가지고 뷰티 메이크업 인플루언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걸 써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엄선한 브랜드들로 셀렉트 숍을 만든 거예요. 편집 숍을.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선택한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를 믿고 구매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의 인플루언서 셀렉트 스토어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여러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고요. 또 더 현대 서울에는 이런 팝업 스토어가 열렸어요. 인플루언서 중에 랄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난 컨텐츠 올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부캐 중에 이명화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구수하게 옛날 말투로 이야기하는 아주머니 컨셉의 그런 부캐인데 그 팝업 스토어가 열린 거예요. 실제로 누워있는 것처럼 등신대를 만들어 놨고 더현대 서울인데 이게 벽보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나게 벽보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낙서도 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품,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옷도 판매하고 이거 은니아 티셔츠는 란덤이에요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개인의 영향력, 인기, 컨셉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요즘은 가능해지고 있고 이거 디자인한 사람, 그리고 제작한 업체, 팝업을 연결하는 업체, 팝업 장소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수익을 동시에 내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수동 돌아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재미나게 본 카페가 있는데요. 이건 팝업은 아니에요, 사실. 너무 귀엽더라고요. 데니의 슈퍼마켓이라는 곳인데 다람쥐 이 캐릭터가 포인트예요. 컨셉이 참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품을 만들건 카페를 열든지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러한 아주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진짜로 미국식 슈퍼마켓처럼 아주 예쁘게 꾸며놨어요. 모든 곳이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뭐 세제라든지 시리얼이라든지 저런 음료수 그러한 디자인 패키징 역시 다 이 다람쥐를 이용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꾸며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제 카페를 여는구나 라는 것도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이런 것들을 돌아다녔는데 이런 걸 보면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도 AI가 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못하는 것 같고 당분간도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AI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조력자는 되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본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미래 생활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은 자,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일을 AI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당분간 꽤나 오랫동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 역시도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꽤나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발전하면 이제 인간은 뭐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팝업 스토어만 돌아다녀도 아직 인간이 할 일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AI가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된다면 진짜로 우리가 모든 직업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인플루언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결국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내가 드러내다 보면은 다양한 콜라보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규모 사업자, 젊은 창업자들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제가 본 팝업 스토어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았지만 가격은 비쌌어요. 아무래도 소량 제작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한 번의 팝업으로 관심은 끌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될까? 이거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은 서울 팝업은 진짜 재밌다. 근데 이런 것들에 저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방에 강연 가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파민 자극을 이제 서울에서 막 강렬하게 받다가 자연 뭐 이런 거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팝업이라는 것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방 지역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줄 서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고 이런 것들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능력을 길러내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상품을 만들거나 스토어를 열거나 카페를 내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 개인과 협력을 하거나 AI라든지 각종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 이러한 방향도 미래 여러 진로, 돈벌이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처럼 창업한다고 사무실 임대하고 직원 여러 명 뽑고 이렇게 대규모로 시작할 필요도 없어지는 마이크로 창업 시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공급 과잉의 시대인 요즘에 매우 신선하고 재밌더라, 사람들의 열광,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열광을 이끌어내더라라는 포인트들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건 제가 새롭게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전에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거 있었고요. 지역관광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지역관광지는 아침 드라마를 닮았고 수도권 핫플은 유튜브를 닮았다. 여기에서도 또 팝업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함께 보시면 더욱더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더현대 서울 지하 2층이라든지 성수동에 있는 팝업 스토어를 안 다녀보신 혹시 미래채널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언젠가 꼭 한번은 가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인기지?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팝업의 인기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리고 팝업의 컨셉,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진화를 해가게 될 텐데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역량이 또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댓글 의견들 기다려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